1985년 11월 15일 오후 3시경 수원에 볼일을 보러 간다고 집을 나간 후 15일이 지난 오늘까지 전화 한 통 없이 행방불명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남편은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운 일이 지금까지 25년을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정불화라든가 사업상의 문제, 그 밖에 어떤 사건도 없었습니다. 남편 친구, 거래처 사람들 모두 만나보았습니다만 11월 15일 이후 어느 누구도 남편의 행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로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저희 남편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희 남편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윤경자 씨 본인이신가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백주임님. 방금 부인이 보내주신 진정서 읽었습니다. 좀 더 좀 자세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찾아가서 뵙겠습니다. 예,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거. 안녕하세요. 저기 그쪽 고개 좀 들어봐. 예. 예. 이 자칙이 일단 그 쪽제비를 미행해가지고 산속 그 방갈로 덮쳤는데, 그래서 정작 그놈은 세버렸고, 요즘 멀쩡하게 생긴 이 아가씨들이 그 환각주에 취해 있길래 일단 연행을 해왔습니다. 환각제라면 온도야 대맞춰요? 아닙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각제 취해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거리에 나가선 남자들을 털은 아주 동나비들입니다. 동나비. 자, 들어가. 홀다니. 뭘 들어가서. 예. 저 호텔이나 그 여관로 남자를 유인해가지고 돈 지갑을 터는 겁니다. 들어가. 그길 나가만 이래 참 듣게 그. 에이. 엄마, 그래. 늦었구나. 만약에 말이야.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누가 가장 덕을 볼까? 예. 아빠 명의로 된 부동산 외삼촌이 전부 관리하고 있잖아. 아니, 아빠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외삼촌이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네 외삼촌은 내 동생이기도 해. 내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미안해, 엄마. 아무튼 아빠의 실종은 돈과 연관이 돼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아줌마, 외삼촌 오셨어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도 그럴 생각이다. 외삼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 스스로 어디론가 잠적해버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뿐이 아니야. 무슨 일이 생겼어. 그 여자 짓일 거예요. 틀림없이. 여보세요. 저예요, 형님. 근데 무슨 일이야? 아직 아무 연락 없으세요? 누구예요? 그 여자야. 철거머리 같은 여자. 거기 어디야? 집이에요, 수원이요. 근데 형님 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신고 안 하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긴 거예요. 저도 걱정이 돼서 제 나름대로 수원 시내 병원 응급실 같은데 알아봤는데요. 저 혹시 교통사고 같은 걸로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앞으로는 우리 집 일에 신경 쓸 거 없어. 거기 나한테 별로 유쾌한 존재가 아니야. 전화하지 말아줘. 더 이상 우리 집 일에 끼어들지 말아줘. 부탁이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빚쟁이들이 내 가게까지 몰려와서 난리 법석을 치고 있어. 그런 문제 나한테까지 연관시키면 곤란하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집 팔아서 정리할 거예요. 이 집은 이미 이근호한테 넘어갔다면서. 차용증이에요. 그 사람이 써준 거예요. 아니 1억이나? 이근호가 당신한테 1억 원짜리 차용증서를 써줬단 말이야? 그래요. 언제? 보름 전에요. 당신과 그 사람 아직 안 끝난 모양이군. 당신이 그 작자하고 나 사이에 양다리 작전을 걸치고 있는 거 말이야. 당신 한 사람만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셨나요? 난 그런 남자가 필요해요. 그 양반은 원래 양계를 했어요. 경기도 이천 땅에서 대대적으로 오리도 길렀어요. 근데 모두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앞으로 길이 뚫리는 바람에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해서 꽤 재미를 봤어요. 그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은 시가로 얼마쯤 됩니까? 글쎄요. 못돼도 10억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부 앞으로 되어 있는 건 요즘 시가로 한 7억 정도 될 겁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이 원래 덩어리가 큰 걸 여러 사람이 나눠서 샀거든요. 윤 선생하고 공동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땅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이 좋은 것은 직접 사들이도 합니다. 그 여자하고의 관계를 안 건 재작년이에요. 뭐 수원에 집을 한 채 사서 전세를 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죠? 저 이근호 씨. 이게 누구 귀청 떨어지겠어? 가만 좀. 아이고. 잠깐만 참아요. 아이 덩어리만 기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하 참. 살살 좀 해. 좀 참아요. 아주머니. 여보. 여보. 수원에서 카페를 하던 여자라고 그랬어요. 집을 세준 것이 인연이 돼서 몇 차례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고등학교 다니는 남자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양반은 나한테 가망이 없는 아들을 그 여자한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도 묵인을 해주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정리단계라고 했어요. 아들 자식 인연은 자기한테 없는 거라고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애영이 잘못 짚었던 겁니다. 그 여잔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어요. 아들이 있다면서요? 아들 하나 낳고 자궁암에 걸려 수술을 했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죠? 그 여자 저 남자한테서 직접 들은 겁니다. 제때 생활비 안 보내줬기 때문에 찾아갔던 거예요. 벌써 몇 달쯤인 줄 아세요? 수출을 내가 맞지 그럼. 어림없는 소리 말아요. 왜 내 아들을 그 못된 할망구한테 맡겨요? 안 그래도 삐뚤어진 아이 그 살쾡이 같은 그 여자 손에 맡겨요? 아니 누굴 바보로 하는 거야? 아 걔가 삐뚤어진 게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난 다 알고 있었어. 아들놈 서울에 하숙시키고 제멋대로 놀아나는데 내가 당신한테 왜 생활비를 대줘? 아 생활비야 그 잡자가 넉넉하게 대주고 있을 텐데 아 그 생활비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얘긴가? 매달 애 양육비 보내는 걸로 서류상에 너면이 있어요. 아 그거야. 아 당신한테 딴 남자가 생기면은 해당되지 않는 거야. 그럼 당신 집으로 데려가세요.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 집으로 데려가세요. 수철이 이미 집에 데려다 놨어. 치사한 인간. 어서 없어져! 잘 좀 보살펴 주구려. 그 불쌍한 여자예요. 난 뭐 내 아이를 찾았으니 이제 나하고 문제는 깨끗이 끝난 겁니다. 왜 지금까지 그 애를 제 사람한테 떠넘겼습니까? 아 자긴 뭐 애를 다시 낳을 수 없는 몸이고 또 나한테는 본처 자식 3남매가 있으니 아 자기가 꼭 길러야겠다고 울며 불며 사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 양육비를 꼬박꼬박 매달 보내줬는데 얼마 전에 그 애가 큰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 걸 제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데리고 왔습니다. 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애한테 더욱 소홀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처녀 땐 정말 좋은 여자였어요.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했어? 애를 가질 수 없다는 거 말이야!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했어? 애를 못 갖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왜 나를 속였느냐고! 왜? 내가 그렇게 애를 원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너, 당신 그게 목적이었나요? 난 너한테 해줄 거 다 해줬어. 흥청망청 내 돈 잘 뒀었지. 그래도 난 너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어. 그게 아이를 갖게 하는 방편이었어요. 아니 그럼 뭐였다고 생각했어? 순수하게 나를 좋아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사달라면 다 사주고 그래서 우리들 아이까지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당신들 남자들 다 그래요.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아니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것처럼 하다가도 정작 여자가 믿고 매달리려고 들면 생각이 달라지죠. 절대로 자기의 성을 허물잖아요. 절대로 자기 편은 다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이유를 만들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치만 난 당신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를 갖게 했었어요. 내가 곁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걸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당신한테 가장 필요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당신은 해프고 사치스럽고 허위투성이로 똥똥 뭉친 여자야. 오나시스도 당신 같은 여자는 감당하지 못할 거야. 나도 이제 두 손 바짝 들었어. 그래요. 그래요. 떠나려는 사람 무엇을 막겠어요. 가세요. 내 앞에 나타났던 모든 사람처럼 홀홀 날아가세요. 그 집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 여자와 끝을 냈습니다. 그건 누님이 제안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집을 팔아달라고 그래서 그 양반이 그 당시 시가로 계산을 해줬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몇 번 만나곤 했어요. 지난달 15일에 수원에 내려간 것도 그 일 때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동딸이시군요. 그런 셈이에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중학교 때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집 무척 어려웠어요. 이 딸이란 입장을 떠나서 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실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빠는 매사에 분명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아빠 스스로 징발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요. 무서워요. 언제 끔찍한 소식이 전해질는지 무섭고 두려워요. 이 수원에 다녀오신다고 나가셨다는데 이 수원엔 혹시 누가 있습니까? 집을 한 채 사두셨대요. 반월 쪽에 땅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이 수원에 사는 박희숙 씨 얘기도 들었습니까? 네, 저도 알고 있었어요. 5년이 넘게 계속돼 왔던 관계도 알고 있습니까? 네. 네. 혹시 최근에 그 문제로 무슨 말썽 같은 게 없었습니까? 여자 쪽에 남자가 생겼고 위자료 문제까지 깨끗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근호 씨께서 그러니까 저 아버님께서 이 차를 직접 손수 운전하고 다니셨습니까? 네, 아빠가 직접 운전하셨어요.
아이 그럼 보름 동안이나 벌판에 방치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타이어 자국이 그 부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만약 그 이전에 벌어진 거라면 타이어 자국은 지워졌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비가 온 이후,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벌어진 거란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차에 키도 그대로 꽂혀 있었고 또 시동도 곧바로 걸렸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방치를 해두었다면 그 뭐예요? 그 배터리에 그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이 빨리 걸리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그 차에 먼지 쌓인 정도로 봐서 요 며칠 사이에 그 버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차가 버려진 곳이 수원에서 약 8km 떨어진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근호 씨가 수원에 다녀온다고 나간 후 소식이 끊겼고, 그리고 그 수원에 있는 그 주유소 영수증이 차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날짜는 11월 15일, 그러니까 이근호 씨가 집을 나간 바로 그날이죠. 그 행방불명된 이근호 씨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면은 그 장소는 수원 쪽이겠구만. 그렇습니다. 네, 관장님.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이 차 안에 혈흔 같은 것은 안 보이고 이 지문은 7명 것이 검출됐구먼. 그래? 네? 7명이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유소에서 발급한 영수증 맞는데요? 아까 보니까 기름을 넣으면 장갑 같은 걸 주던데요. 네, 10,000원 이상 넣으면 장갑 한 컬레씩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 기억나나 좀 봐주십시오. 네, 압니다. 이근호 씨 아닙니까? 어떻게 아시죠? 박희숙이하고 이 가게에 몇 번 왔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하고 어떤 관계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이 사람하고의 문제는 그 여자 본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고 전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이근호 씨 최근에 만난 건 언제였습니까? 이 가게 개업할 때였으니까 한 3개월 됐습니다. 그 후로는 안 만났어요. 피차 만나봐야 좀 거북하고 미묘한 관계 아닙니까? 그럼 박희숙 씨가 최근에 이근호 씨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집 문제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호 씨가 위자료 어쩌로 줬던 집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는 겁니다. 4년 전에 이 집을 그 사람이 사준 거죠. 근데 금년 봄에 등기를 떼보니까 고다름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정두태 씨를 알게 된 건 언제입니까? 재작년에 제가 수원역 앞에서 카페를 할 때였어요. 저희 옆 가게에서 일식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박희숙 씨가 이 정두태 씨하고 이제 사이가 가까워진 걸 알고 그 이근호 씨가 이제 화가 나서 이 집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제 명의 변경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땐 이미 모두 끝낸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이 집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1억 원짜리 그 차용 증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집 명의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뀐 것을 제가 따졌거든요. 그 집사람한테 눈가림식으로 했을 뿐이야. 아이고, 남자가 치사하게 한번 줬으면 그만이지 도로 뺏겠어? 난 지금 빚에 쫓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을 팔아야 빚을 청산할 수가 있어요. 걱정 마라. 어? 그 대신 내 1억짜리 차용증서 하나 써줄게. 그걸 보면은 빚쟁이들도 순순히 견해줄 거야. 어차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돈으로 주세요. 그 집 요즘 시가로 얼마나 가요? 이 부동산에 전부 돈이 묶여 있어서 지금은 곤란해. 그 대신 내 차용증 써줄게. 내 차용증은 현금과 다름없어. 그래서 이 차용증을 받은 거예요. 난 이런 거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현금과 다름없다고 해서 이걸 받아놓은 거예요. 네.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차용증 일금 1억 원정 상기 금액을 정의 차용함. 단 상환일은 1985년 12월 5일로 하며 위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으시는 수원시 박달동 126번지 고다록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위금액의 반제조로 박희숙에게 양도하며 명의이전도 하겠음. 괄호 열고 고다록의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은 본인 이근호가 명의만 빌린 것임. 괄호 닫고 1985년 11월 13일 채무자 이근호. 여기 보증인 고다록의 도장도 찍혀 있어요. 저 11월 13일이면 이근호 씨가 행방불명되기 이틀 전입니다. 그 차용증에 찍혀 있는 도장은 틀림없는 거야? 네. 그 이근호 씨의 그 인감 도장과 그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이 틀림 없었습니다. 이근호 씨는 평소에 담보 없이는 절대로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다른 남자에게 떠나버린 여자를 위해서 1억짜리 차용증을 써줬다는 것은 이근호 씨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근호 씨 재산이 10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그 가족들이 하는 얘기고, 그 이근호 씨 처남 그 윤기혁 씨 얘기는 한 5억 정도 재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근호 씨의 그 소유분이 얼마인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처남 윤기혁 씨뿐입니다. 만약 이근호 씨가 처남을 믿고 다른 곳에 관계 서류를 그 남겨놓지 않았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처남 마음대로 이근호 씨의 부동산을 조작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렇죠. 네? 이봐, 그렇단 말이지. 수사반은 차용증 필적의 진위와 날인된 도장이 이근호 씨의 인감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이근호 씨의 행방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300만 원의 사례금을 지불하겠다고 부인 윤경자 씨가 일간지에 광고를 냈다. 이근호 씨를 목격했다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다. 그러나 막상 출동을 해보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거나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아이고 민영사 이거 중대수가 많아. 날씨가 다양하게 이렇게 추워졌어. 일찍 오셨네. 근데 이 정지 작업을 하던 불도저에 걸려 나왔답니다. 그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꼭 발견되게 마련이야. 겠지. 1985년 12월 5일 행방불명된 지 20일 후 이근호 씨의 시체가 경기도 반월 주택공사장에서 발견됐다. 이봐 황 형사. 나이롱증에 걸려 나왔기에 망정이지. 이후에 그냥 집을 지었다면 영국 미제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아니 해결된 것은 아니야.
지갑 속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과 상의에 새겨진 이름으로 실종된 이근호 시임이 곧 밝혀졌고 지문 대조 결과도 일치했다. 나일론줄이 사체의 목에 감겨 있었고 부검 결과 두개골에 직경 0.7cm의 구멍이 3개 뚫려 있었으며 공기총 납판이 뇌 속에 박혀 있었다. 이 목을 졸라 사려온 다음에 공기총으로 쏴서 사살까지 했습니다. 미리 사전 준비를 한 악기적인 범행인데요. 사람이 정말 무섭단 생각이 필경 피살자와 가까운 사람 중에 범인이 있을 거야. 11월 15일 이근호 씨가 집을 나가신 후 이근호 씨를 봤다거나 전화를 통화한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범행 시간을 15일 오후서부터 16일 오전 사이로 보여집니다. 수원에 있는 주유소에서 급유를 한 시간이 오후 5시경입니다. 그 시간 이후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손목시계가 2시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아마 사체 매장 과정에서 아마 파손되어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6일 새벽 2시가 되겠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 아빠를 그랬는지 범인만 잡아주세요. 그래서 좀 도움을 좀 청할까 해서 이렇게 좀 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만해 주십시오. 또 남편께서 박희숙 씨한테 1억짜리 차용증 써준 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여자가 농간을 부린 겁니다. 매형이 어떤 사람인데 배신한 여자한테 1억을 줘요? 배신? 아니 배신당한 거는 박희수 씨 쪽이라고 하던데요. 그 여자 술수에 걸려든 겁니다. 매형이요. 아들 하나 낳는 게 소원이라는 거 알고 접근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너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죠. 박희숙 씨를 이근호 씨 그러니까 매형한테 처음 소개한 사람은 윤선임이라고 하시던데요. 그거는 그 집 전세 문제로 소개를 했던 거고요. 외삼촌은 아빠의 선심을 얻기 위해 미인계까지 쓰신 거군요. 뭐야?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난 외삼촌 하는 일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키우고 오래 기르는 일밖에 모르는 아빠를 외삼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야, 너 말 다 했니? 내가 아니었으면은 네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누구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누가 그 닭냄새 오리 거름통송새 건져줬는데? 그만들. 너 왜 이래 이거? 나가! 아저씨! 서울 4,000원! 서울 4,000원! 4,000원 거기 아저씨! 4,000원인데 뭐라 거저 빨리 가자 마. 잠깐! 뭐야? 송덕보 할 말 있어. 비켜! 안 비키면 뭉개버릴 거야? 야야야 송덕보 너 정말 이렇게 했다 했다 너 이렇게 송덕보 가만 있어. 야 송덕보 짠마 거기서 죽여.
미치겠네. 아니 뭐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여기 앉아. 아 정말.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너 이 사람 알지? 몰라요. 몰라? 야, 이 사람 차에 네 지문에 도배가 됐는데도 몰라? 무슨 차인데? 이거 단 타봐. 기억나요. 네. 다 털어놓겠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차를 뺏었어? 아니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술집 앞에 키 꽂은 채 놔두었길래 한 열을 굴리다가 네가 캥겨서 내다 버렸을 뿐입니다. 그 차로는 도둑질 한 번 안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그 차로 일 저질렀으면 지문을 남겨놓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차를 그 멀리 가다가 버렸어? 아이 그건요. 꼬마들 둘이 운전 좀 배우겠다고 해서 실컷 놀라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아이 운전 배우려면 벌판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차가 처음 있던 장소를 자세히 말해봐. 아이 나 참. 천한 매부지간이지만 우린 격이 없이 지냈습니다. 매부가 원체 세상 물정을 몰랐던 다도 있고요. 닭장 속에 처박혀 젊은 청춘을 다 보낸 매부라서요. 그 룸살롱, 안마실스도 이런 곳에 그냥 정신없이 빠져들었다고요. 그래서 박기숙 씨를 소개해줬던 겁니다. 윤기혁 씨가 직접 말입니까? 앞뒤 못 가리고 헤매고 다니게 하느니 그 차라리 조용히 한 여자만 상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매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겠다는 주의라서요.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곳에 다른 여자를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박희숙 씨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 우리 누님이 곤란하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상대를 고른 겁니까? 매부 좋고 누이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자도 돈은 풍족하게 얻었었고요. 돈을 어디다 쓰다니요? 돈 쓸 곳이야 많잖아요. 뭐 장사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이 증권도 좀 했고요. 그걸로 큰돈 잃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 하시면서 뭘 물으시는 거예요? 16일 밤엔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집에서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다고 했잖아요. 정 씨하고 제 조카 부부하고 넷이서요. 새벽 4시부터 1.500짜리를 쳤어요. 참, 그건 도박으로 걸리나요? 그날 말고 16일 밤을 묵고 계신 거예요. 16일 밤? 왜 15일 밤 얘기를 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이근호 씨 지금 죽은 얘기를 묻는 것으로. 이근호 씨가 15일 밤 죽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니 그거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신문에서까지. 신문에는 피살된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누구한텐가 들었을 거예요. 누가 그러던가요? 글쎄, 참 이렇게 자꾸 다그치시니까 더 생각이 안 나잖아요. 처음엔 돈 분께나 있는 과부가 기분 좀 내는 거려니 가볍게 생각하고 상대를 해줬어요. 아이들이 몇이세요? 3남매나 있어요. 저도 처자식이 있는 몸인데 그 여자한테 홀딱 빠져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엉거주춤 뒤를 뺀다 싶으니까 더 난리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이제 당신도 돌아갈 시간이 됐다는 거겠죠. 아니죠. 아무 말 하지 말아요. 너저런 변명 늘어놓으면 당신이 더 치사해 보일 테니까요. 그래요. 당신들 모두 나한테 왔다간 다시 돌아가곤 해요. 당신들한테 나는 정말 잠시 머물러 있는 간역일 뿐 종착역은 아니었어요. 왜 누구한테는 난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왜 나한텐 종점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당신네들은 내가 돈을 흥청망청 잘 쓴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내가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남자들은 내게 스쳐가는 바람과 같아요. 그러나 돈은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만큼 배신당하지 않아요. 내가 써버리지 않으면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난 남자들한테 많이 당해서 이력이 난 여자예요. 그치만 돈은 필요해요. 돈은 공기와 같아요. 돈이 없으면 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분명한 이유가 생겼고 난 돈 없는 사내니까. 그뿐인가요? 줏대도 없고 야심도 없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남자예요. 무자르듯 할 수 없어서 요즘에도 간혹 만나곤 있습니다만은 우리 관계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5일 밤 박희수 씨 집에서 밤샌 건 사실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수사협조 요청 전단을 숙달로 구성한 지 이틀 만에 수원시청 앞 대서소에서 문제의 차용증을 대서해 주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예, 맞습니다. 이 여자가 맞아요. 어느 젊은 남자하고 둘이 와서 1억 원짜리 차용증서를 써달라고 하기에 써주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대서를 해준 다음에 대소서 명과 주소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게 되어 있는데 그걸 찍지 말고 그냥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장부에는 11월 16일 수수료 5천 원 받았다는 기장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 박희숙 씨는 11월 13일 그러니까 그 이근호 씨가 행방불명되기 이틀 전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16일 이근호 씨가 아닌 조카 홍경식과 함께 만들어줬습니다. 15일 날 실종된 사람의 인감을 16일 날 박희숙 씨가 어떻게 가져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순기야? 네. 그거 들어봐. 오후에 그 여자 집에 가긴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술을 내왔어요. 이별주라고 하더군요. 근데 몇 잔 마시고 나서 잠이 들었나 봐요.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15일 밤새도록 고스톱 친 건 아니죠? 글쎄 전 술에 골아 떨어져서 정신이 없었다니까요. 그렇다면 남는 것은 이 박희숙 씨와 조카인 홍경식 부부입니다. 보세요. 이 삽에 묻은 흙과 사건 현장의 흙이 이 똑같은 흙이라고 과학수사 연구소에 의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 창고에 있었던 이 삽에 왜 반월공단 주택 매립지 흙이 묻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신 차에 있던 목장갑입니다. 11월 15일 이근호 씨가 수원에 있는 주소에서 급유를 하고 그 주소에서 받은 겁니다. 물론 같은 주소에서 똑같은 것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연의 일치를 떠나서 이 목장갑에는 누미놀 시약에 의한 혈흔 반응 시험 결과 형광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목장갑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혈액형 A형, 바로 이근호 씨의 피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기총은 박호태라는 친구한테 빌렸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죽이고 다리 뻗고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모를 위해서 한 거야. 불쌍한 우리 이모. 쪽박장은 나 함께 할 수는 없었다고. 나 후회하지 않아. 절대로 후회 안 한다고. 후회 안 한단 말이야.
돈이 필요했습니다. 집을 쫓겨나는 건 고사하고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난리였어요. 교도소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난 내 인생을 그렇게 끝내고 싶진 않았어요. 이근호의 인감 떠정만 빼내세요. 돈밖에 모르는 버러지 같은 인간 없애버리면 어때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어요. 이근호하고 만나자고 약속만 하세요. 예? 경씨가 준비해온 술문제는 맥주에 타서 마시겠습니다. 그 사람 차에 싣고 가서 내 차로 옮겨 실었습니다. 그 사람 차는 다시 경씨가 끌고 가 술집 앞에 길을 꽂아두었습니다. 그곳은 제 차를 도난당했던 장소입니다. 그 차를 훔쳐가는 자에게 혐의를 씌우겠다는 경식의 생각이었죠. 누가 날 이렇게 무서운 여자로 만들었나요? 누가 날 이 꼴로 만들었나요? 나는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